와, 유이 목소리 실화입니까? 분위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치바현의 츠가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치바시를 배경으로 하고 최근에 완결을 맞이한 애니메이션 역시 내 청춘 로봇 코미디는 잘못됐다, 줄여서 내 청코의 무대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미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히로인 유이가 하마 유이를 중심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무대 탐방을 하기 전에 어제부터 성우 아나운스를 시작한 치바도시 모노레일 콜라보 열차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치바도시 모노레일은 선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선로 아래에 매달려서 달리는 현수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치바역에서 여기 츠가역까지는 JR 노선을 타고 왔는데요. 치바 모노레일은 치바역까지 운임이 2배가 넘어서 놀랐습니다. 무대 탐방 목적지인 치바미나토까지 편도만 430엔이고 모든 역의 성우 아나운스도 듣고 싶어서 630엔 하는 1일 승차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노린 건 아닌데 철도 무스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이런 건 소장해줘야죠. 잠깐만, 미쿠는 왜 있는 거야? 원래라면 치바미나토 방면의 열차를 타야 하지만 1일 승차권도 있겠다. 먼저 반대편 종점인 시시로 다이행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내천코 콜라보 열차는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지만 솔직히 이건 몇 번을 봐도 대박 아닌가요? 참고로 성우 아나운스랑 더불어서 차량 내부의 장식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문조심 스티커인데요. 이번엔 하치만이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와, 유이 목소리 실화입니까? 이렇게 역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언제 이 설명을 바탕으로 연선 여행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지만 귀엽다. 토츠카도 귀엽지만 역시 두 사람이 최고 저놈이죠. 물론 이도아스도 귀엽고요. 원래 광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번 애니메이션 상기에 각 에피소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도 캐릭터가 있는 거 실화입니까? 다음 역은 종점 시시로다인데요. 솔직히 안내방송을 듣는다고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고 종점 시시로다이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선 정차 시간이 10분 넘게 있는데요. 덕분에 느긋하게 열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콜라보도 대박이었지만 이번엔 신형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눈부셨습니다. 아무튼 종점에 왔으니까 개찰구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주고 시시도다이의 미쿠도 감상해주고 유이와 유키농을 바라본 뒤 다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역시 현수식은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유키농이 현수식의 장점에 관해서도 설명해줬는데요. 일반 모노레일보다 급한 경사도 오를 수 있고 급커브도 돌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츠가역인데요. 바로 여기에 급커브가 있었습니다. 와, 실제로 보니까 대단한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하지 못한 장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석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이 비상문 안내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귀여운 코마치장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치바미나토에 도착했습니다. 시시도다이에서 치바미나토까지 약 30분이 소요되는데 열차가 너무 대박이라서 찰나의 순간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쿠 열차도 정차했었는데요. 이 열차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우 아나운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철도 영상이 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대 탐방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치바 미나토역의 모습이 친숙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여기도 애니에서 나온 장소였습니다. 치바 미나토에 온 이유는 하치만이 유이랑 불꽃놀이를 본 장소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근처에 치바 포트 파크라는 장소입니다. 역에서도 가까워 보이고 가벼운 기분으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춥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몸을 녹이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바항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춥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날씨가 좋아서 전망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방금 안내지도만 봤을 때는 금방일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1km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걸어서 치바항의 랜드마크인 치바포트 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애니에서 나온 익숙한 장소가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전망은 과연? 오, 진짜 멋진데요? 이런 멋진 전망을 유이랑 같이 감상했단 말이지. 여담이지만 근처에는 토템 기둥도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깎아서 치바현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다시 치바 미나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JR의 K호선을 타고 하치만과 유이가 데이트를 즐긴 장소가 있는 미나미 후나바시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마침 들어오고 있는 K호선 열차에 평소에 보지 못한 헤드마크가 달려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헤드마크라고 합니다. 미나미 후나바시역에 도착했습니다. 맨날 환승만 했지 실제로 여기서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치바현의 명물도 가차로 팔고 있구나. 하지만 잘 팔리지 않아서인지 가격을 내렸네요. 참고로 미나미 후나바시에 방문한 건 라라포트라는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역에서 쇼핑몰까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무빙워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빙워크를 걷고 도쿄 도심에선 보기 힘들어진 육교를 건너면 라라포트 도쿄베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치만과 유이가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쇼핑몰 안에 제가 좋아하는 오락실이 있는 건 반가웠지만 애니에서 나온 그 자판기가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걷고 있는 여기도 라라포트 맞지? 그 자판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신 추억의 쿠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역이구나. 그리고 피카츄도 있었습니다.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쇼핑몰 안내도를 봤는데 더욱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북쪽으로 가보자. 여기도 아니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많은데요. 특히 이게 가장 대박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일러문 극장판 선전을 위한 콜라보 같은데 나도 보러 가야 하나? 약 15분 정도를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분위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스커피 랩핑 자판기. 아쉽게도 현재는 맥스커피 외 음료수도 팔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자판기 주위의 분위기도 정말 애니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하치만은 저 자판기 앞에서 유이랑 기념사진을. 최근에 단 커피는 잘 안 마시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마셔줘야죠. 멋지다. 이 뒤에는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일본에 마늘 요리 전문점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신기한 음식점이 많이 있었지만 전 무난하게 스타동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대기다니. 아무튼 무난한 카라아게동을 시켜서 배를 채우고 잠깐 오락실에서 몸을 풀기도 했는데요. 공차 줄이 이렇게나 길다니. 타피오카 붐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 오락실에서 원하던 성과도 달성했고 라라포트는 이걸로 작별입니다. 참고로 근처에는 이케아도 있는데요. 이케아도 애니에서 하치만과 유이가 데이트를 한 장소지만 아쉽게도 애니에서 나온 이케아는 여기 이케아가 아니고 바로 도쿄 타츠카와에 있는 이케아인데요. 마침 타츠카와 근처에 하치만과 유이가 방문한 카페도 있어서 도쿄에 있는 카페와 이케아에 방문했습니다.
잠깐 치바를 벗어나서 도쿄로 텔레포트 했는데요. 먼저 소개할 카페는 도쿄의 히가시코간에 이어 근처에 있습니다. 아, 물론 스타벅스는 아니고요. 누가 택시 정류장에 쓰레기를 놓고 갔는데 이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애니에서 나온 카페는 역 북쪽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고가선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 되는데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게인데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사람이 있어서 일단 카페 안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치만과 유이가 앉은 자리는 아니지만 확실히 애니에서 나온 가게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페뿐만 아니라 커피콩도 팔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커피콩을 사용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커피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치 세트도 팔고 있어서 무난하게 키마카리를 시켰습니다. 밥은 꽃배기로 했는데 카레도 생각보다 많아서 대박이었습니다. 맛도 카레 전문점에 지지 않을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도 나왔는데요. 매일 인스턴트 커피만 마시는 저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천상의 종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맛이었습니다. 머그컵의 촉감도 대박이었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데 마침 애니에서 나온 자리가 비어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100% 일치는 아니지만 정말 비슷한데요. 그리고 바깥 테이블도 자리가 비어서 애니와 비슷한 구도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그럼 이어서 타츠카와 이케아도 가보겠습니다. 초호선 열차를 타고 타츠카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케아는 타마도시 모노레일 선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걸으면 나오는데요. 타츠카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얼마 전 올린 타츠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케아 타츠카와점에 도착했는데요. 애니랑 완전히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도 혹시 싶어서 살펴봤는데 30분이나 살펴봤지만 아쉽게도 애니랑 똑같은 모습은 찾지 못했습니다. 애니에서도 나온 1K 코너가 있어서 조금 설레긴 했지만 애니처럼 침대가 있거나 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내부는 역시 후나바시점을 모델로 한 걸까요? 애니 속의 모습은 찾지 못했지만 이케아까지 왔으니까 핫도그 정도는 먹어줘야겠죠? 핫도그 자체는 맛있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결국 서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도쿄의 카페와 이케아를 살펴보았고요. 다시 치바로 텔레포트 하겠습니다. 다시 치바로 돌아왔지만 아쉽게도 다음에 방문할 장소는 또 도쿄인데요. 바로 2기 마지막과 3기 처음에 봉사부 3명이 데이트를 한 장소인 카사이 린카이 코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K호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도중에 어렴풋이 후지산도 구경하고 애니에서도 등장했던 데스티니 랜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카사이 린카이 코인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영명판에는 임해공원이라고 쓰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근처에 수족관이 있어서 그런지 역 디자인도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대박인데요. 처음 소개한 치바 미나토역도 그랬지만 카사이 린카이 코인역도 애니랑 똑같았습니다. 역 앞에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계속 치바만 소개했는데 도형버스를 보니까 도쿄에 돌아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눈은 오지 않았지만 애니에서 나온 익숙한 장소가 보여서 반가웠는데요. 일단 수족관도 영업 중이긴 했지만 역시 메도나 때문인지 따로 사전 예약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 구도도 정말 익숙한데요. 그리고 안내도를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솔로인 제가 여기에 올 일이 있어야 말이죠. 공원을 걷다가 3기 처음에 등장한 장소도 발견했습니다. 여긴 사람도 적어서 조용하게 이야기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카사이 린카이 코인을 대표하는 대관람차 2기에서 3사람이 타는 장면이 등장하긴 했지만 혼자서 저걸 탈 용기는 없었습니다. 공원의 해안가를 걷는 도중에 또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2기 마지막에서 유이가 하치만에게 수제 쿠키를 전해주고 유키농의 의뢰가 밝혀지려는 타이밍에 2기가 끝나버린 그 장소입니다. 애니에선 봉사부 3명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전망이 멋진 곳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오늘은 유이를 중심으로 내천코의 무대 탐방을 즐겨봤는데요. 솔직히 노린 건 아니지만 예전 영상에서 방문하지 못한 장소들이 유이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많아서 행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내천코 팬들과 특히 유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